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7년도죠. 8급 간호직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돼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저랑 3개월 동안 간호관리학 강의를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관리학 그러면은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간호관리학 국시랑 차이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국시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정도밖에 차이는 없어요. 우리 국시 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챕터가 어떤 거였어요? 한국사 아니요, 그러니까 세계사, 그쵸? 그러니까 간호 역사라고 하는 거죠. 간호사가 있었고 거기에 세계사가 있었고 또 한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질문을 하시는 게 선생님 간호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는 역사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예전의 시험이 서울하고 경기도 지방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경기도가 따로 이제 분류가 돼서 서울과 경기도 지방 이랬었는데 지방에서 아주 가끔씩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생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호사 그러면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어마어마하고 또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 여기에 투자해서 한 문제 맞으려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하는 것보다는 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더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온다는 보장은 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역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공무원 시험은 총 몇 문제죠? 20문제죠. 그래서 2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간호 관리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통제에서도 그렇고 간호단위 관리라 그래서 간호단위 관리는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국시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 간호 환경에서 이루고 있는 간호 환경이 어떤지, 그렇죠? 환경 뭐죠? 위생관리, 환경관리, 또 감염관리, 또 물품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간호단위 관리에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통제 부분에서 제2시아에서 인증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 15년도, 16년도 버전이 여기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 중에 전문직과는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이 들어와요. 전문직과는 특별히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수업 시간을 진행할 건데 그 정도와 그다음에 간염 문제에 있는 것 정도만 정리하셔도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윤리 강령 있죠? 윤리 강령과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우신 법적 의무와 간호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더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정리를 제가 꼼꼼히 해드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자세는 동기부여 몰입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간호관리는 서울시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그쵸? 이번에 전공적 간호관리 지역사는 굉장히 서울은 쉽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만점? 95점 만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개의 실수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전공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굉장히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출제 경향들을 보면 서울시는 간호관리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문제를 내세요. 그럼 들어가실 때 어떤 책들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기본으로. 출제자들이 그냥 내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책? 간협에서 나오는 간호관리 책이죠. 그러니까 간협 문제집. 그렇죠? 그걸 기본으로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간호관리라고 하는 책을 모두 갖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참조로 해서 문제를 내고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경기도, 지방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어디가 제일 까다로웠을까요? 경기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가, 의외로 경기도가 굉장히 까다로웠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오히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14년부터 원래는 지방은요, 지방별로 문제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책의 기출문제 파트를 보시면 뭐 충북, 부산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4년도 이전에는 지방별로 문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천차만별이었었는데 14년부터는 지방 문제, 경기도도 없어지면서 지방 문제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문제가 통합이 되고 또 수타의 형태로 바뀌면서 그 14년도부터는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문제와 답이 다 발표가 됐었죠. 또 그때부터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가다, 나라, 다, 가나다, 뭐 가나다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었지만 14년도부터는 1, 2, 3, 4, 5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서울에서는 오지, 지방에서 사지였다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죠? 다 사지 문항으로 통합이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실 공무원 시험은 20문항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지면서 지방은 수탁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사지 문항으로 통일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탁에서 이제 수탁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그 전에는 답을 발표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기출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를 복원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원됐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서울시가 답을 발표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발표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오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공부하셨던 분들, 시험 보셨던 분들이 카페에서 막 올리세요.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 그런 오류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점차 답을 다 발표했죠. 그래서 답을 발표하면서 문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려운 건 어렵고 쉬운 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관리 문제는 20문항 중에 17문항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애매하게 두세 문제가 물음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요즘에 이제 간호관리 문제 흐름이 뭐냐면 최근에 임상의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 인증평가 화면과 관련돼서 인증평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굉장히 병원에서 강조해왔던 것들. 그래서 임상에 계셨던 분은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었는데, 임상에서 오래 좀 이렇게 멀리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최근에, 의료 파트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17문제는 다 맞아야 돼요. 거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5년 같은 경우는 서울이 좀 어려웠고요. 지방은 굉장히 쉬웠어요. 만점자 속출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방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물음표였었고, 오히려 서울이 더 쉬웠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평이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막상 시험 볼 때는 어때요? 시간에 쫓기고
그쵸? 이번에 서울시 문제가 생물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에서 이게 딱 부딪히면서 이게 뭐지? 당황하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는 문제 틀려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거는 그 다음에 학원에 이제 교재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과 기출 문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목차를 보시면 자, 차례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핵심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파트 1 보면 파트 1의 중요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파트에 따른 기출 문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출 문제는 뒤쪽에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부록 보세요. 그러면 2010년부터 있죠. 그러면 2009년까지 기출 문제들이 그 파트에 따른 기출 문제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4년이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출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부록 기출 문제 그래서 10년도부터 15년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16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강의 설명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부록에 있는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문제풀이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학원 기본서 책은 기본적으로 거의 수문사 책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수문사 책과 여명희 선생님이 쓰신 수문사 책과요. 그 다음에 현문사 책의 최신간호관리학 뭐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드릴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문사 책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거기서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인물을 드리고, 또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차라리 눈으로 보면 쉽게 바로 이해되는 부분들 있죠. 표 그래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저랑 처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원을 책을 믿고 저를 믿고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기본서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 어디 있지, 어느 위치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여러분 스캐너가 작동이 돼서 머리에서 그 내용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건 기본 개념을 반드시 정리한다.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든다와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시긴 하는데 저는 간접 문제를 강조해요. 물론 간접 문제가 지금 아직 16년도에 개정은 안 되고 있어요. 국시 문제들이 흐름이 문제가 많이 바뀌었고 어려워졌다 그랬었죠.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16년들의 책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간협은 아직까지 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의 기본책은 간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문제 1번 문제도 간협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민츠버그 간호관리자 역할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협이 또 이제 좋은 점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기본서 개념을 풀어 가실 때, 그쵸? 다른 문제집 풀지 말고 오늘 배운 만큼 간협 페이지, 그 페이지만 풀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한 2-3페이지밖에 안 돼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협 문제집에 이제 보시면 제일 앞쪽에 보면 간호관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몇십 명 써 있어요. 40-50명 써 있는데 그분들한테 챕터별로 나눠주시고 간협에서 문제를 계속 취합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교수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간협 문제집에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지휘 파트예요. 지휘는 굉장히 최신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가 많이 바뀌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많이 그냥 그런데 아예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통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바뀌었어요. 오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협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오답이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레퍼런스를 보시면 90년대 레퍼런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흐름도요. 제가 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 거 강의를 문제를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게 문제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돼요. 근데 90년도 때 강조되었던 것이 아직도 간접 문제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게 너무 지역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다 간접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서 지금은 간접 문제를, 문제집을 구하실 수 있으면 오늘 배운 것과 간접 문제를 동시에 풀어간다. 라고 거기까지만 정리하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3개월 진행을 하죠. 그래서 3개월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제 3개월 끝났어. 기본 개념 끝났어. 라고 딱 문제를 푸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려고 올해 시험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그쵸? 한번 해볼까? 풀어볼까? 하고라면서 서울시 문제와 지방 문제를 푸셨어요. 공부 한 달 하고요. 3개 틀리셨대요. 나 이 정도면 괜찮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한 달 하고 3개 틀리셨대요. 굉장히 잘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신만만하셔서 3개월 수업 끝나고 그때 또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들으면 더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 3개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오정화 선생님이 저렇게 멘트를 하시는구나. 저렇게 강조를 하시는구나. 여기 줄구르라고 하는구나. 별표라고 하는구나.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저장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다지기를 안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거기 문제에서 제시한 오답으로 그대로 빠져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개념은 최소한 2번은 다지기를 하셔야지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들으실 때 물론 지금처럼 실강을 들으셔도 되고 두 번째 인강을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술술술술 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시험 문제 예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었구나. 왜 그러지? 그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이 문제를 다시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 문제가 이 문제랑 연결이 되고 오정화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 이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다지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관리는 점수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 중이에요. 서울시 3과목이죠. 제일 난공불락이 생물. 그쵸?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계속 이제 바뀌기 때문에 어렵고, 간호관리가 3과목 중에서는 개념이 크게 바뀌지 않고, 제일 점수를 획득하기 좋은 과목이에요. 여기서 점수를 얻어놔야지 다른 과목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지기가 가장 중요하고 2번 이상은 반복한다. 아셨죠? 그래서 확실하게 17문제, 18문제는 확실하게 만든다라는 목표를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접 문제 정도를 기본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합격 수기를 보시면 간접 문제집을 5번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간접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었다. 그건 개인 성향에 따른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한두 번 정도는 간접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 싶고요.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45페이지로 먼저 봐볼까요? 45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는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고. 왜? 출제 경향이 어떤지, 기출문제 유형 패턴이 어떤지, 기출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그쵸? 그 다음에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는지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인증평가 문제가 계속 연타로 나오고, 특히 16년도 서울시 문제는 14, 15년도에 닭가장에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유인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인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강의 보충 유인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없지만 실강 문제라고 또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3시간 할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문제 한 10문제에서 상황에 따라서 한 3-4문제 정도를 실강 문제 패턴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풀어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로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거니까 수업 시간 한 10분 정도 빨리 오셔서 문제 받아보시고 10문제니까 금방 푸실 수 있죠. 풀어보시면서 준비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강 문제와 강의 유인물 2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그 자료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수업 전에 준비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시다가 보면 질문들이 좀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실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학원 카페, 네이버 카페를 오시거나 안 그러면 학원 동영상 그 프로그램 옆에 질문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드리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댓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만은 간접 문제를 제가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간접 문제 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학원에 간접 문제 풀이방도 있죠. 문제집 강의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문제는 카페에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죠?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목차를 먼저 보세요. 자, 간호관리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간호관리학의 이해는 과연 간호관리가 무엇이냐라는 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챕터 1의 간호관리의 이해, 챕터 2의 간호관리학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평균 3-4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의 간호관리의 이해에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2번째 리피트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저랑 여러 번 얼굴 보셨던 선생님들. 자, 챕터 1에 1번에서 8번 그러면 출제 비중이 높은 항목이 몇 번일까요?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그렇죠. 4번 생산성이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요즘에 출제되고 있고, 항상 이건 기본으로, 제가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일단 포커스 문제가 아니라 단원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의 관리 기술, 8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민츠버그 간호관리자 역할은 계속 해 년마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의 간호관리학의 이론은 관리학의 이론이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적 이론이 있는데 고전적 이론만 해도 몇 개 있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 있었죠. 그 다음에 신고전적은 인간관계론, 행태과학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적 이론은 상황이론, 체계이론, 카우스 이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이론적인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론은 다 중요해요.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는요, 기획 파트인데 많이 출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획과 다음 페이지의 조직 파트 부분이 좀 출제 비중이 많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는 조직 문화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와 지휘 파트로 문제의 경향이, 흐름 패턴이 바뀌고는 있는데, 기획은 보세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가 있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챕터 1에서 중요한 부분은 6번 기획의 계층화죠. 이번에도 서울시 문제 또 여기서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목표에 의한 관리, MBO에 대한 이야기인데 6번이요. MBO의 단점에 대한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챕터 3의 의사결정은 3번과 4번요. 의사결정의 유형, 의사결정의 수준,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가 또 이번에도 또 나왔죠. 지방 문제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유형, 수준, 그 다음에 6번 창조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관리 내용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진료비 지불제도와 간호수가가 나오면서 조금 어렵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할 거고, 이번에 뭐가 나왔었죠? 시험에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물어보는 게 나왔었죠. 그건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무관리 부분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시간관리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나와도 딱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조직과정은요. 조직에 의해 조직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직 파트는요, 굉장히 암기사항이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외울 건 많지만 쉽고 명확한 부분들에서 어렵지는 않은데 단지 양이 많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특히 조직에 의해서 2번요, 고난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직권화, 분권화 문제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요 3번 문제. 네,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조직화에서는 조직화의 원리가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번과 2번요. 조직 구조요. 그래서 1번, 2번 강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서 조직 문화에서 조직 변화에 대한 게 나왔었죠. 그래서 2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이 부분이 점차 이제 많아지는 건데, 챕터 2에 보시면 직무 관리가 있는데요. 직무 관리가 책들마다 다르게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책들마다. 그래서 직무관리, 그 일에 대한 거, 일을 조직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직무 설계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직무관리가 조직 과정에 기술되어 있는 책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적 조건에 포커스를 맞추면 인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냐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셨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간접 문제 푸시다 보면 직무관리에 관한 문제는 조직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직무관리에 있는 부분이 인사 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조직 쪽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관리죠. 학부관리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3번. 인력 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특히 6번.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0번. 간호 전달 체계가 가장 문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휘 파트입니다. 지휘는요,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는요, 굉장히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해가 기본적으로 동반되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지휘 파트예요. 문제들이 굉장히 좋아요.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뭐지? 하고 딱 한 번 보고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야만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어 간협 문제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거는 신문 갖고 계시는 그 지휘 파트만 복사하셔갖고 공부하셔도 될 거예요. 지휘 파트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리더십과 챕터 2의 리더십 보면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2, 3, 4, 5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동기부여죠. 특히 2번과 3번이요. 내용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과정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의 특성, 장단점들을 꼭 구별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요. 5번이요.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관한 문제가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장행동, 갈등관리는 이제 정의 정도, 인파워먼트 이런 흐름 정도로만 판박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통제 과정을 보시면 통제 이해가 있고요. 통제는 거의 나오는 부분이 질통제에서 많이 나와요. 챕터 2인데요.
자, 챕터 2에서 특히 어디냐면 QA와 CQI, TQM을 구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챕터 2의 2번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요. 질관리, 간호 업무 평가 방법, 접근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관점, 그 다음에 과정적인 관점, 결과적인 접근 방법, 세 가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최근 2, 3년 사이에 강조되고 있는 게 챕터 3, 챕터 4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병원의 흐름과 관련돼서 병원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강조하고 지키고 있는 원칙들의 문제가 많이 패턴에 출제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